기업 입장에서는 운영과 비용의 측면 때문에 채용을 공채로만 뽑는 것에서 벗어나서 상시, 인턴chế, 계약직, 파견직까지 골고루 채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뛰어드는 자유 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채용 계획에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자기소개 영향별로 이야기하는 최소 700자 전후에 운영중인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으시고 빠른 입사진부터 이번 겨울방학 때 면접까지 가보시는 것까지 대비하신다면 상반기 공채 중심으로의 수업이 조금은 덜 부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취업 대비 특강 방학을 잡아라 강의 진행을 맡은 강사 차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들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 가까이 다양한 중심의 채용들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펙 중심의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특정 기업을 열거해 드리긴 어렵겠지만 그 해당 기업의 특징상 우리가 특정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준비를 해야 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 스펙보다는 스펙 외적인 직무 능력에 초점을 두고 사람을 채용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엔 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자꾸 저렇게 어렵게 해? 라는 표정도 한 두 분 정도 계신데요. 이게 시작이니까 가볍게 얘기하는 겁니다. 뒷부분 가면 좀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직무 중심 능력을 감안한다고 해서 경험 기반으로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는 이런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나 면접 질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권 그리고 일반 사기업의 서류 전형 그리고 1차 실무 면접 때에도 왕왕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의 문제들을 익히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따가 기회가 된다면 같이 문제를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기존의 스펙 중심의 채용은 일부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점차 직무 중심의 채용으로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하나가 아니라 2배, 4배, 8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 이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 하반기 공채의 트렌드를 좀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트렌드를 왜 봅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한 20분 뒤에 앞으로 있을 19년도 상반기의 공채 트렌드를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조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 상시 채용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는 관심이 있는 지원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 지원자만 뽑아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운영 측면에서라도 이러한 상시 채용의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시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삼성그룹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흐름이 길게 봤을 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한 시점에서는 공채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곧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취업을 해야겠죠. 당연히 내년엔 취업을 하실 겁니다. 아니 빠르면 올해 안에 취업할 수도 있겠죠. 너무 막말하나요 제가? TO의 빈익빈 부익부.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대졸공채로 대기업은 해외 영업 직군 정말 많이 뽑아야 3명, 적으면 1명 혹은 아예 안 뽑는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해외 영업, 마케팅, 영업. 영업도 아니죠. 기획. 그죠? 뭐가 있을까요? CRM 이런 거 있죠. CS. 이게 말랑한 단어들이잖아요, 이게. 젤리 같은. 이런 단어들에 해당되는 직무는 내가 원하지. 내 타입이지. 내 스타일. 완전 내 타입이야. 근데 1명 뽑아요. 그게 네가 아닐 확률이 있거든요. 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닐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럼 그 조건에 맞추는 게임으로 가든지 많이 뽑는 쪽으로 넣어야 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둘 다의 선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 저의 직업 특성상 나이대가 어린 분은 과감하게 소신 지원하라고 얘기도 합니다. 한번 지원해보고 부딪혀보자. 한 24세 정도까지. 근데 이제 한 26세 여성분들, 남성으로 치면 29세 남성부터는 현실적인 지원도 조금은 고려해 주실 필요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고려의 기준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컨설턴트의 사균이지만 소신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경력을 통한 이직도 고려하지 못할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이러한 TO의 빈익빈 부익부는 주로 반도체, 은행권, 편의점, 공기업만 약 3자릿수의 채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세상 매서워요? 짜요? 아니 내가 지원하겠다는데 왜 날 안 뽑아주는데? 아 뭐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곤란한 게임의 룰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절대평가식의 시험, 물론 상대평가 요소가 있지만 그런 시험의 영역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지원자의 수와 경쟁률, 전형별 특징 등을 고려한 입체적인 게임에 들어오신 이상 본인이 절대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게임에 오셨습니다. TO가 이렇게 3자릿수를 뽑으면 사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성향상 내성적인 친구도 뽑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뽑힐 확률이 높겠죠. 반도체의 경우는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잦은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반도체 외산 장비 업체나 원익 IPS와 같은 국산 장비 업체들까지 폭넓은 산업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람 채용을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기계과 화공과 친구들 중심으로 채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의 영역인 기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공계 분들이 현재 채용을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공계 남성분 혹은 여성분이 계시다면 뭐 이런 쪽의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다들 아실 겁니다. 은행권 사실 상반기 때 은행에 채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지난 상반기 때도 기업은행에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채용 수가 극히 적었던 수협 중앙회 같은 것도 3자릿수의 채용을 이번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금융권 지원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떻게 그 은행 말도 안 돼. 저 자격증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롤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전에 일단 이 채용의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은행 안에서도 해야 될 일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단순히 창구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의 요소일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의 근무를 마치신 이후에 본사에 들어가서 또 다른 차원의 업무를 또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취업을 한다의 초점 그리고 취업 이후의 스텝을 고려했을 때 금융권 취업, 특히 시중은행권의 취업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의점 뭐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많지만 편의점만큼 채용이 관대하게 특히 문과생분들 중심으로 많이 뽑는 것 또한 없습니다. 스펙을 보내 안 보내 영역 이전에 입사한 이후에 오래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를 볼 뿐이지 사실 채용에 좀 관대하게 많은 채용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인문계 학생들 특히 여성 구직자분들 중심으로 많은 지원이 현재 있고 있습니다. 단순히 편의점을 다녀온 후기 느낌으로 자기소개서를 적으면 안 되고요. 정말 다양한 경로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만큼 경쟁이 많이 치열합니다. 최근 미니스톡 같은 경우 뭐 매각 이슈가 있다 하지만 미니스톡까지 포함해서 크게 4개 회사가 공채 시장에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고 평균 30명에서 많게는 80명, 90명까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희망하시는 특히 여성 구직자분들이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마트 혹은 뭐 온라인 몰이나 홈쇼핑의 MD 직군들을 많이 희망하시는데 그런 회사에서의 영업은 평균 많아야 10명, 적으면 3명 정도 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우위에 있는 채용의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 회사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기업 뭐 말씀 더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되시죠? 체험형 인턴조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요즘입니다. 확실히 공기업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에 있는 이 세상에서 구직자분들, 우리 청년분들이 확실히 좀 안정적인 생활을 고려했을 때 공기업 취업만한 게 없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문제인데요. 이제 문제가 왜 문제냐면 NCS 전형과 필기고사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거나 익숙치 않은 분들 결국 이게 좀 공부머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좀 안타까운 일이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한데 본인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형에 대한 대비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냥 좀 지엽적인 무슨 기업 분석이라던가 자기소개서 쓰는 법 이런 좀 방법 정도에 좀 집착을 하시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요. 주로 취업 장수생분들, 구직활동을 1년 6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이 공기업 취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조금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 좀 좁은 범위로만 취업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딜레마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좁은 범위로 준비한다는 건 가산점에 집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자격증도 자격 나름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커말이죠. 커말을 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커말만큼이라도 좋으니까 가산점을 확보해야 되는 분이라면 따야 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거 이전에 자기소개서에 쓸 요소
이를테면 공기업 중에도 자기소개서를 안 보는 기업들, 즉 적부를 따지는 기업에 넣는 건 상관없지만 적부를 따지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LH라던가 무슨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는 서류가 거의 8배수에서 10배수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조금만 잘 쓴다면 가산점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점도 분명 갖기 마련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역보단 내 눈앞에 보이는 조금은 눈앞에 있는 것들을 좀 집착하다 보니까 뭔가 취업이 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돈이 나가는 것 같고, 비용이 나가는 것 같고, 시간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가는 것 같은 게 벌어지니 좀 정체가 되고 힘이 드시겠죠. 또 그리고 토익 점수가 낮고 영어 점수가 딸리는데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 가시고 싶은 분들 계세요. 토익이 거의 만점자들이 지원하는 막 그런 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어 토익이 800이에요. 지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이게 뚫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타이밍에 맞게 공기업도 공기업 나름, 공공기관에도 좀 지원을 해보는 좀 다양한 경로의 지원들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곤란함이 겪는 요즘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채용 같은 게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죠. 적어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까지 취업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보다 더 본격화되고 어려워질 요소를 담고 있는 채용의 전형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영역입니다. AI 기계 앞에서 내가 답변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AI는 어디까지나 특정 면접자의 답변, 특정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고 이 지원자의 유형과 성향을 분석을 해주고, 이 지원자는 대개 이러한 내용의 진실성을 담고 있는 것까지 골고루 폭넓게, 그리고 적합도 여부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AI의 특징입니다. 뭐 모르죠. 한 5년 뒤에 AI 기기 특강을 저희 카메라 앞에서 할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이런 세상이 펼쳐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좀 취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비약적인 얘기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특이한 4가지, 하지만 당연한 4가지 특징을 지난 하반기 채용 트렌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트렌드라기보단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요. 결국 시간이 거듭될수록 직무 적합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강이 다른 곳과의 특강과는 달리 겨울 방학 시즌에 이제 도래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이 코너로서 인턴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지금 이 중에는 직장 경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 직장 경력이 없거나 근무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백기가 8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2분 계시니까 2분은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죄송하고요. 이 시기를 그냥 전형별 대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내가 근무 이력이 확보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인턴 전형의 트렌드는 랜덤 게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공채를 준비를 하시던 분이 취업이 안 되는 바람에 이 겨울 시기에 인턴 전형을 지원했어요. 내가 원치 않은 기업에 입사를 하고 최종 합격을 했지만 가지 않은 기업이 있을 만큼 본인의 면접이라던가 서류 전형에 강점이 있는 분이 인턴 면접 때 과감하게 또 떨어지는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거든요. 실제로 인터뷰 기사와 내용들을 통해 봤을 땐 인턴 사원 선발과 정규직 전환 기준의 차이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스펙이라던가 외모와 같이 조금은 우리가 우려하고 카더라에 가까울 정도로 일부 기업들은 채용을 하는데, 특히 인턴 채용을 하는데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인턴을 뚫고 나면 그 안에서 어떻게 적응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따라 또 전환이 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직 적합도가 있다라고 판단되거나 협업이라던가 문제 해결과 같이 말단 구성원이 주니어급이 할 수 있는 강점의 직업기초 역량을 좀 보유했거나 이에 해당될 만한 경험이나 분위기, 태도를 안고 있는 상황의 분이라면, 물론 이렇게 질문 드리면 다 있다고 하겠지만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인턴 전형을 통해 조금은 우회 전략이지만 취업을 하시는 것도 이 힘든 시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일단 인턴은 크게 3개 업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대기업부터 보시죠. 대부분 채용 전제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전환율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절반도 안 뽑는 경우가 있고요. 즉 10명을 인턴으로 뽑았는데 5명 정도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채로서 인턴을 뽑습니다. 즉 상시로 뽑기보단 공채 시즌에 꼭 그 인턴 공채 기간도 있거든요. 한 5월 정도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주로 공채 기간에 공채 스타일로서 인턴을 뽑는 게 특징입니다. 짧게는 2달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조금은 장기간에 걸친 검증을 한다는 게 또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로 안 와닿으시겠지만 이를테면 LG전자 같은 경우 한국영업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영업관리 인턴을 뽑고 있습니다. 남녀 성비가 물론 남성이 조금 더 많긴 하겠지만 정말 골고루 채용이 있기 때문에 여성 구직자분들 중에 조금은 채용에 비수기를 할 수 있는 봄 시즌 4월 말 5월 초에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보셔야 됩니다. B2B 영업에 가까운 쪽의 일들을 좀 한 달 동안 일을 해보고요. 2주 동안 과제 수행식으로 진행을 하여 최종 전환을 하는 게 인턴 면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언가 과제를 받아서 그 안에서 성과를 내면 그 성과에 따라 채점이 매겨지고 거기에 맞게 전환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내가 전형에 대한 대비가 좀 약한 분들, 즉 임원 면접과 같이 최종 면접 같은 데서 약점이 있는 분들은 꼭 이러한 인턴 전형을 통해 국내 기업에 입사를 좀 우회해서 하시는 것 또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전환형 면접과 공채 스타일의 최종 면접은 분명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미 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면접이 전환형에 가까운 면접이라면 공채는 내가 모르는 분 앞에서 그날 하루 내 모든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형에 대한 약점이 있는 분일수록 인턴 지원을 통해 국내 대기업 입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이런 시기에 꼭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직업이 취업 컨설턴트라 여러분이 뭐 상시 취업을 하건 공채 취업을 하건 저에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조금은 이런 표현이 좀 오글거리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살아본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입장에서 형의 느낌, 오빠 느낌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이 취업이 좀 사실 어렵습니다. 멋지게 남들과 똑같은 스텝으로 들어간다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를 차지할 정도의 답답함이라면 취업이 안 돼서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맞는 전형이란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따 살펴볼 문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문항들에 내가 좀 익숙치가 않고 어색하다. 그럼 빨리 외국계 취업에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 본인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직업이 취업 강사니까 이렇게 쓰세요 라고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요. 본인에게 맞고 틀리는지 전형에 대한 이해도 일정 부분 좀 필요하겠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죠. 점점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오늘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공기업을 보겠습니다. 주로 공기업 공공기관은 체험형 인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맛을 보고 가는 거죠. 이런 체험형 인턴의 특징은 면접 전형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체험형 인턴의 면접은 주로 한 번만 진행이 되고요. 팀장급에서 실무진에서 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직에 잘 적응하고 적합한 사람인지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공직자 윤리에 가까운 그런 좀 거시적인 이야기보단 내가 일을 잘하고 협업 잘하고 이런 차원의 좀 서글서글하고 긍정 열매 이런 열매가 뿜뿜 나는 분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제 접근이 공채 위주로한 포커스를 맞춰진 분들은 오히려 1차 면접 같은 거는 붙는데 체험형 인턴 면접은 좀 떨어지는 게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체험형 인터넷 특징상 한 달 이내에 해당 기관, 해당 기업의 특징을 확인하고 추후에 해당 기업의 공채를 지원할 때 유리하게 지원 동기 한 요소로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달만 맛보고 끝나는 어떤 경험을 쌓는 측면 그 이상의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비중을 있는 그런 인터넷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살펴볼 이러한 어떤 전형의 특징 내용들이 어색하다면 꼭 외국계 기업으로의 입사라도 우리가 꼭 해서 자기네 커리어를 밟아가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가르치기가 사실 어려워요. 영문 레주메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기업의 베이스가 본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특정 언어를 좀 잘해야 된다는 이중고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뭐 경험을 묻는 문항,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 있나요? 표정들이 갑자기 또 어두워지네요. 3일 이상 함께하면서 협업을 발휘했던 적 있나요? 남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추진해서 이룬 성과 있나요? 식의 질문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본인의 이야기를 담는 면접 질문, 자기소개서의 자유 양식을 통해 조금은 편안하게 본인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영역의 특징, 전형의 특징이 있는 게 외국계의 특징이고요. 그것조차 거부감이 느끼시다면 인턴 전형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본인이 외국계 기업에서 한번 근무해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은 뭐 다 근무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학생은 글로벌 화학 제품 회사였는데 한 달짜리 인턴이지만 일을 잘하는 바람에 4개월까지 일을 했고요.
뭐 경쟁업체, 유관업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인턴 이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업체를 꼭 들어가야만 하는 인턴이라기보단 동종 업계, 필드에 있는 특정 기업에 입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게 오늘 제 특강의 특징입니다. 조금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고민을 하고 이 취업에 뛰어들었나를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국내에서 소위 인턴 채용을 하는 기업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공고가 화면에 나와 있지만 뭐 화면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용 포털이라던가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피플앤잡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고가 나오고요. 공고를 보고 본인이 지원하기보단 본인이 이번 기회에 국문이나 영문 레주메를 한번 작성을 좀 해보시고 업로드를 한다면 바로 면접 기회가 잡히거든요. 특히 인적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일정 부분 해보신다면 본인이 빠른 취업, 조금 더 덜 불편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인턴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롯데그룹인데요. 롯데는 스펙테클 채용 그리고 스펙테클 인턴 채용 등을 통해 스펙타파 형태의 채용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펙타파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인턴도 롯데는 그룹사 채용으로 많은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시기보단 인턴 지원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사실 채용이 거의 좀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원래대로면 사실 채용이 연에 한 번은 인턴 채용으로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평균 한 30명에서 50명 사이로 채용을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특정 직군에 대한 직무 이해도가 뛰어난 분을 주로 채용을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직무 이해도가 뛰어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영업 관리니까 실적 분석 잘하고 보고서 잘 쓰고 그 의미가 아니고요. 외국직 카드사까지 와서 영업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일반 제조사가 아니고 일반 유통사가 아니고 왜 카드업계, 금융권에서 왜 하필 카드업계인지 이 업종과 업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이런 인턴 채용 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본인이 이 업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원을 고민 있게 깊이 있게 해야 되고요. 그게 인턴 지원에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구직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LS그룹도 다양한 형태로 인턴을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공고를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 공고가 뜰 때 물론 그 전에 취업하는 게 좋지만 아직 취업이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그룹도 공채 때 신입이랑 인턴을 같이 뽑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상반기 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마케팅 직군은 인턴으로 채용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예 공채로 넣어도 되는데 SK텔레콤에서 통신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인턴십까지 노리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경쟁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8주 정도, 2달 정도 인턴이 진행되고 TO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두산그룹의 일부 계열사 그리고 네이버의 어떤 계열 회사인 라인이라던가 뭐 카카오 이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상시 채용이 활발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입을 뽑을 때는 신입 공채보다는 신입 수시 혹은 인턴으로 먼저 3개월 정도 일을 시켜본 다음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물론 한두 명만 뽑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환이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IT 직군이라던가 뭐 이런 컴퓨터 공학도 분들 아니면은 뭐 일부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툴을 다룰 줄 아는 분들 정도의 어떤 채용이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좀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기획, 회계 이런 좀 극히 드물게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많이 뽑는 게 회계법인들이라던가 특정 법률사무소 혹은 이런 법률과 관련된 어떤 뭐 집단들 이런 곳에서 간헐적인 경영 관리성 혹은 재무회계성 채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연봉이 뭐 3,6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냐 뭐 이렇게 좀 복맨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평생 직장의 시대가 또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특정 기업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직자 편에서 놓고 봤을 땐 내가 전형에 대한 어떤 맛을 좀 봐야 됩니다. 그냥 나 공채 때 되면 면접 잘 보겠지라고 스터디원들끼리 웃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면접장까지 한번 가 보시고 내가 면접 가면 이런 질문을 받는구나라는 걸 좀 느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촬영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이 영상을 언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 영상을 보는 그 시점에
그 주 금요일 날까지 마감인 공고의 회사를 한 번쯤은 검색해 보시고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빠른 입사 지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잡알리오 이런 어떤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항들이 어렵지도 않고요. 대부분이 자유양식이거나 지원 동기성에 그치는 기본적인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백기가 길다, 조금이라도 좀 이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까지 인턴이라도 좋으니 체험형이라도 좋으니까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밖에 여러 이런 공고들의 내용들을 봤을 땐 공기업 지원에 있어서의 특징은 단순한 모집 공고뿐만 아니라 직무 기술서가 충분히 기재가 되어 있고요. 해당 직무업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에서 작성이 막연하게 나 이 기관이 좋아요, 너네 기업이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만 작성하기보단 이 직무에 내가 적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경험과 근거, 혹은 내가 검색한 내용의 이 기관의 특징을 나만의 표현으로 좀 적어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어떤 아주 단출하지만 분명한 작성만 있다면 충분히 인턴 지원과 함께 채용에 있어서 조금은 한 스텝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계 같은 경우도 상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형이 좀 독특한 곳들도 일부 있습니다. 세일즈 면접을 진행하는 곳들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단순히 이런 데까지 내가 뭐 취업을 해 라고 그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한번 좀 서칭을 해보시고 본인이 찾는 만큼 답이 나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취업도 절대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나름이라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우리가 이게 지금 인턴이고 채용을 한다는 전제로 한다고 사람을 모집했지만 채용에 관련된 일이보다는 허드렛 일이나 자료 검색 정도의 좀 대충 좀 작은 단위의 일을 시키는 바람에 본인이 인턴을 했지만 딱히 내가 인턴 때 할 일이 없다라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거든요. 인턴 물론 그 특정 기업의 특징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는 본인이 일을 좀 찾아간다거나 본인이 속한 팀의 업무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인턴 기간 동안 좀 쌓으셔야 된다는 게 본인의 결국 종단의 취업에서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그냥 이력 한 줄에 필요한 거 넣으란 얘기 아닌가요? 라고 삐딱하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뭐 그런 의미도 일부 있겠지만 그런 보수적인 접근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내가 과연 기업체 구성원으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의 취지니까 너무 염세적이나 비관적으로만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있어요. 취업이 하도 안 되니까 인턴 지원까지 이제 무작위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뭔가 좀 불타오르죠, 그죠? 조금 이게 뜨거워질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지원해보자 하고 지원을 했는데 안 돼요. 이게 또 생각만큼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이제 정말 전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거든요. 오늘 제가 들으려는 이야기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인턴 전형인데도 서류가 떨어져요. 이건 전형에 대한 대비가 정말 부족하니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본인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좌절을 합니다. 번아웃이 생기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죠, 그죠? 최근에 제 학생 중에 이제 또 6번째 최종 탈락한 친구가 프랑스에서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에펠탑 앞에 사진을 찍었다고 왔는데 합성인 줄 알았어요. 너 지난주에 면접 봤더니 네, 탈락이래요. 그래서 비행기 끊었어요. 그래요. 뭐 개인의 힐링은 뭐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빨리 취업을 한 다음에 좀 가도 늦지 않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소진하고 휘발시켜야만 이게 뭔가 채워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빨리 합격을 해야만 본인이 온전한 본인으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번아웃 되진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년 상반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트렌드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턴 전형까지 이번 겨울에 밟아주신다면 앞으로 있을 상반기 혹은 그 이후의 공채에 있어서 조금은 나은 결과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4번 요 세 가지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공채는 하반기 공채보다 당연히 공채를 여는 회사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공채를 여는 회사 또한 TO가 적습니다. 같은 직무여도요 인원을 좀 덜 뽑게 됩니다. 이미 하반기 때 충분히 인원을 뽑았는데 상반기 때 결혼이 있지 않고서야 동일한 비중의 인물을 똑같이 뽑지는 않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뭐 60-70% 정도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한 명 뽑는 직무였다 채용이 없을 확률이 있겠죠. 상반기 때. 그럼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마냥 밝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점점 표정이 여러분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화랑이었다가 좀 불황일 확률도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 상반기엔 채용이 줄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경우는 반도체 업종과 그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렇게 잘생기시고 예쁘시고 멋지셔서 뭐 그래요.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공기업 같은 경우도 채용 비리의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적재되었던 채용의 티오가 일부터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나 무조건 인사, 나 무조건 총무, 회계 이렇게 획일화된 내 마음 가는 대로만 지원을 하는 것이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하반기 때는 많은 채용이 있기 때문에 통할진 몰라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 공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좁은 접근을 했을 때는 정말 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갖추고 제대로 쓰지 않을 거면 취업이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이 깊이를 더하시든지 아니면 이 상태의 깊이에서 외연을 넓혀서 지원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 걸 추천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필기와 인적성 고사의 변별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걸 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CJ 그룹의 하반기 인적성 시험이 이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쉬웠다는 평을 받았던 회사의 인적성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다. 굉장히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이전보다는 난이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류는 좀 많이 붙여주는 분위기로 점차 지금 기업체들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나마 정량화된 기준으로 사람을 좀 커트하는 데 있어서 커트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걸러냄에 있어서 이 인적성 고사 혹은 공기업으로 치면 필기 고사가 변별력이 있다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경우는 아직도 금융 논술을 보는 곳들도 일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필기나 인적성 고사에 대한 대비가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인적성 시험 문제집을 일주일에 풀고 있다. 한 번이라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있으세요? 아, 없군요. 자, 이렇게 지금 현실입니다. 일단 기분이 풀 기분이 아니죠. 풀고 싶지 않잖아요. 죄송한데 내 맘 같지 않은 하루하루 아닌가요 지금? 그럼 원래 지금 이럴 때 유형변 문제집 무슨 15대 문제집, 10대 문제집을 사서 하루에 한 4페이지라도 좀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문제풀이의 감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적성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 적성고사를 파는 문제집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 출제 회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겹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칙연산이라던가 수리적 감각을 이해하는 문제들은 좀 주기적인 문제풀이가 좀 일정 부분 필요하겠고요.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좀 꾸준히 푸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일단 인적성이 처음이신 분들은 주말에 시간을 90분 정도 잡고요. 한 챕터를 좀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풀어보세요. 재고 쌓인 거 많거든요. 서점 가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전체 문제 푼 거에서 4분의 3 이하로 내가 풀었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상황인 거고요. 그나마 푼 4분의 3에서 약 5분의 4 정도 좀 5분의 4도 못 맞았다. 뭐 5분의 한 2, 3 이렇게 맞았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얼추 뭐 한 80% 이상 풀었고 그나마 80%푼 거에서도 90% 이상 맞았다. 그럼 이제 본인이 인적성 머리가 있는 거니까 이제 모의고사 형태 중심으로 문제를 꾸준히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푸는데 좀 익숙해지시는 게 지금부터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 특강이 전체 대중을 위한 특강이다 보니까 일반화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특히 취업에 있어서는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지금 이 중에는 다른 전형은 다 뚫었는데 면접이 약해서 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면접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의 어떤 내용보다는 내용의 외적인 좀 어두운 표정, 앉아있는 이 모습이 아닌 답답함, 암기한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본인의 탈락을 불러일으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내 약점이 뭔지를 좀 빨리 파악하는 게 이번 기간 때 필요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필기나 인적성 고사에 대한 변별력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이 전형이 거듭될수록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높아지는 변별력만큼이나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문제집 같은 경우는 삼성 G서트 문제집을 좀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적성이 가장 기본 정도의 난이도고요. 이것조차 어렵다고 한다면 인적성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 게 특징이고요. 삼성 취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삼성 취업을 고려해서라도 꼭 한번 좀 대비를 하시고 이번 겨울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도체 업종, 공기업, AI 채용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상시에 해당되는 부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아주 포뮬라, 나만의 포뮬라를 좀 갖추셔서요.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문항별로 내 이야기거리를 최소 700자 전후로 해서 문항 최소 3가지는 꼭 세팅을 해놓으시고 빠른 입사 지원을 통해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면접까지 좀 가보시는 것까지 대비하신다면 상반기 공채 중심으로의 취업이 조금은 덜 부담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남은 기간 동안 이런 트렌드에 맞게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잘 취업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